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5일 월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내일까지죠. 6일까지. 오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고 부처님 오신 날이라 하루는 또 대체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는 공휴일입니다. 그래서 토, 일, 월, 화 내일까지 예, 4일 연휴죠. 4주가 아니고 4일 연휴인데, 자, 주말장에 지금 현물, 특히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현물을 많이 들고 계시죠. 그런 위험성이 주말에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주말에 터졌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중간에 많이 했는데, 이제, 상황이, 원 환율이 떨어지면서 1kg 바 기준으로 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떨어졌죠. 예. 그런 어제 그 주말에 어제가 아니죠. 주말에 시황이 있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자. 오늘은 시세 관련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다른 뭐 우리 또 공휴일이기 때문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장 정보가.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물론 질문도 있었습니다. 질문도 있었는데 국제 시세가 안 떨어졌는데 왜 지금 금값이 떨어졌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 하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국내 시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또 국제 시세는 정상적인 큰 흐름이 변화가 없는데 국내 시세가 왜 떨어졌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골드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오늘 먼저 안내를 하고 시황을 국내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1트로이 온스당 3,262불 60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3만 5천 원, 팔 때가 53만 6천 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은 1억 6,940만 9천 원, 1억 6,940만 9천 원의 1kg 골드 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32불 03센트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350원, 팔 때가 5,05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189만 7천원, 189만 7천원이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이고 오늘 국제 시세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 모신 날도 국제 시세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뭐 이 크리스마스는 국제 시세가 휴장이라 안 나오죠. 그런데 이 부처님 오신 날은 우리 한국 이제 불교는 뭐 우리나라는 이제 종교 자유가 있지만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뭐 캄보디아나 뭐 이쪽은 불교죠. 불교 쪽은 오늘 다 공휴일입니다. 우리 한국도 이제 공휴일이죠. 그래서 국제 시세는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공휴일인데도 국제 시세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늘 시황을 전해드립니다. 대신에 제가 이제 옷을 좀 간편하게 입었으니까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골드가 이제 주말 장에 국제 시세는 지금 이제 보합입니다. 보합에서 이제 3,200불 때 잠깐 무너질 뻔했는데 잘 버텼어요. 3,200불을 버티고 지금 이제 3,264불이죠. 64불. 지금 현재 이게 이제 4시간 봉입니다. 4시간 봉. 지금 흐름이 꺾여 가지고 이제 계속 빠졌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3,270불 때가 이제 저점이 무너졌을 때에 만약에 이 이상 무너지게 되면 좀 힘들 수 있다. 그런데 3,200불 때 지켜냈습니다. 그때 무너졌다라고 제가 골드 실버가 하락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댓글이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죠. 뭐 3,300불 하고 뭐 3,500불을 올라가고 있는데 뭐 그런 호들갑을 떠느냐.
왜 그런 정보를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들렸고. 자, 보십시오. 3,270불대가 무너지면서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좀 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흐름은 굉장히 불안한 시장입니다. 골드는. 만약에 여기서 3,300불대 위로 올라가지 못한다면 3,200불대의 상당 부분 머물 수 있다. 지금 주말장 금요일 날 왜 그러면 우리 원화가 이제 그 골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말장에 국제 시세나 국내 시세는 국제 시세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달러도 변화가 없었고, 그런데 국내 시세가 지금 토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방송할 때 기준으로 하면 지금 현재 450만 원 정도가 빠졌어요. 자, 그러면 국제 시세가 금요일이면 지금 현재 저번 주말장이죠. 주말장은 큰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지금 주말장에는 주말이 5월 2일이었죠. 5월 2일 기준에 봐보면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도 3,200불, 3,260불대, 금요일도 3,262불대인데 똑같아요. 시세는 똑같습니다. 자, 봐보면 주말장이 아침에 큰 변화가 없어요. 예. 뭐 박스권에 그 비슷한 흐름을 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왜 400만 원 정도가 빠졌느냐? 자, 그럼 달러 인덱스를 봐볼게요. 자, 달러 인덱스가 지금 3월 2일, 예, 3월 6이죠. 3월 2일, 잠깐만요. 아침이니까 이게 1시간 봉이죠. 예. 3월 2일 날 9시. 예, 우리가 한 10시 이때쯤이네요. 99포인트. 지금은 조금 빠졌으면 달러가 조금 빠졌지만 별 차이가 없어요. 99.879, 878인데 지금 99.575죠. 약간 차이는 나지만, 자, 그러면 주말장에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졌느냐? 그 달러 인덱스도 별 차이가 없어요. 국제 시세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왜 450만 원 정도 빠졌느냐? 결국은 환율 차이입니다. 환율 차이. 자,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제 오늘 99.557이죠. 99.5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99.87하고 별 차이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국채 수익률도 주말장에 4.245입니다. 4.245인데 지금 현재 4.306입니다. 소폭 올랐습니다. 소폭 올랐는데 이 국제 시세는 주말장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한 10원 차이, 10달러 정도 차이예요. 지금 흐름이. 그럼 왜 이게 400만 원씩 이렇게 4% 이상, 4% 정도가 차이가 나느냐? 환율 때문이다 이 말이죠. 환율 때문. 자, 국내 시세가 형성이 되는 과정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맨 먼저 국제 시세가 나오죠. 예. 국제 시세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려서 4시간 봉을 잡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렇게 4시간 봉 요렇게 흐릅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에 국제 시세가 2분마다 반영이 됩니다. 2분마다 반영이 되는데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아시아는 이제 홍콩 시장을 기준으로 하고 또 유럽은 런던 시장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나머지 이제 뉴욕장을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그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시장, 아시아는 홍콩 시장이죠. 홍콩 시장에서 거래되는 2분 간격으로 그 시세가 타이밍이 업로드가 됩니다. 골드 실버 똑같습니다. 2분마다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2분마다 바뀌느냐? 자, 여기에 실시간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죠. 거래가 이루어지면 예, 여기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2분 간격마다 이 2분봉 보면
2분, 3분 보면 이게 2분 바뀔 때마다 가격이 바뀔 때마다 이게 국제 시세가 바뀝니다. 그러면 이 2분마다 국제 시세가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1트로이 온스당 US 달러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세는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관세가 있겠죠. 뭐 기본적으로 그전에는 3%인데 지금 관세가 뭐 국제 간의 관세가 엄청나게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3% 기준에 관세가 붙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시세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 US 달러 기준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US 달러 환율이 우리하고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금요일 같은 경우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느냐? 달러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원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이해를 좀 원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원화 가치가 하락을 했는데 원화 가치가 그 달러 환율이 하락을 했는데 와 우리 원화 가치가 올라갔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달러와 우리 한국 돈과 교환하는 비율입니다. 원 환율 자체가. 그러면 원화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지금 이제 1,450원 거의 500원 가까이까지 1,480원 90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1달러를 내가 가지고 올 때 그때는 1,490원을 줘야 1달러를 가져왔어요. 지금은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 1,399원만 주면 1달러를 교환하는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간 거죠. 1,480원 할 때는 원화 가치가 떨어진 거고. 예.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 환율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현재 금요일 날 우리 원화 가치가 확 솟아버렸어요. 즉 환율이 뚝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달러 인덱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똑같고 그 다음에 국제 시세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왜 1kg 바가 한 400만 원 정도 떨어져 버렸느냐?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환율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왜 원화 가치가 갑작스럽게 떨어져 버렸냐?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일 날 12시 조금 넘어서 중국에서 멘트가 나왔죠. 우리 이제 시황 끝내고 나서 업로드를 하고 한 그 상태에서 환율이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뭔 얘기냐? 지금까지 미국이 중국 뭐 여러 가지 그 무역 협상을 한다 안 하고 이제 트럼프가 손 많이 벌렸죠. 시진핑 우리 이 협상한 일이 없다 이렇게 그 중국이 좀 뺀 상태였죠. 그런데 사실 중국도 지금 막바지까지 왔어요. 지금 뭐 완전히 서로 고결을 짜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뭐 중국은 부두의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여 있단 말이에요. 재고가 엄청나게 쌓인 거예요. 더 못 뱉어요. 그러면 미국은 모든 생필품이 거의 뭐 한 7, 80%가 중국에서 서민들은 거의 뭐 99%가 중국 걸 쓰는데 지금 동이 나버렸어요. 화장기 뭐 만통을 걸어놔 놓으면은 오전 뭐 2시간에 다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그 또 캐나다에서 화장기를 만드는 벌프 그걸 캐나다에서 이제 이 벌프를 제공하는데 그거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은 죽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소비재가 미국으로 못 가니까 관세가 뭐 더블을 145%인데 안 그렇습니까? 145%면 그냥 더블 이상인데 그럼 결과적인 뭡니까? 수출을 못 보내죠. 예. 그러니까 중국은 중국대로 엄청나게 지금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도 이제 한번 협상을 할게. 우리도 협상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중국이 뚜껑을 연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 환율이 중국 원화 가치가 쑥 올라가 버렸죠. 예. 쑥 올라가면서 결국은 환율이 뚝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데 중국의 위안화에 중국 통화권이 있는 대만, 홍콩
대만 홍콩 달러도 쭉 떨어졌습니다. 홍콩 달러도 4% 떨어졌고 3% 떨어졌고 대만 달러도 5% 떨어졌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시장도 영향을 받은 겁니다. 3%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원화가 3% 떨어졌어요. 그럼 국제 시세, 골드 시세 똑같은데 3%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은 국제 시세가 어떻게 형성되냐? 국제 시세가 형성되게 국제 시세 플러스 관세, 그 다음에 우리가 환율이 붙는다 그랬죠? 그럼 이제 기본적인 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금을 살 때 뭐를 삽니까? 부가세가 붙죠. 그 다음에 골드 로드샵에 5%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 수수료라고 안 하고 뭐 디자인비라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그 37.5g 10돈이죠. 그거 뿍뿍 찍어냈는데 그거 무슨 디자인비가 들어갑니까? 수수료입니다. 이야기하는 게 디자인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 국제 시세보다 우리 국내 시세가 기본적으로 봐보세요. 부가세 10% 붙죠. 관세 3% 붙죠. 수수료 5% 붙죠. 18%죠. 예. 거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율이 작동하는 겁니다. 자, 국내에서 현물을 투자를 해서 수입을 내려고 하면 국제 시세보다 최소 20% 이상이 상승했을 때에 원칙적으로는 수익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자, 내가 살 때는 관세, 부가세, 수수료 5%, 18%는 그냥 날라가죠. 환율은 제끼 놓더라도. 그러면 팔 때 이걸 돌려줍니까? 관세 돌려줍니까? 부가세 돌려줍니까? 수수료, 디자인비 돌려줍니까? 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소위 로드샵, 금방에서는 그걸 가지고 악금 뒷금이라서 그걸 싹 무시해서 무자료 거래를 해버립니다. 그 무자료 거래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부가세 10%에다가 수수료 15%지 않습니까? 악금 뒷금을 할 때 거기에 이 15%를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해요. 최근 들어서 제가 그 앞전에도 저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2시부터 제가 이 틱톡 방송을 합니다. 일반적인 방송을 하면서 시간마다 골드, 실버의 시세 정보를 계속 제가 줍니다. 1시간마다. 뭐 땡 해가지고 1시간 몇 시입니다. 이게 유사하듯이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을 하면서도 제가 5분, 10분 중간에 5분, 10분 이렇게 해가지고 골드, 실버 정보를 주는데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오전에 시황 방송을 했는데 오후 되니까 환율이 뚝 떨어지면서 국내 시세가 쭉 내려앉아 버렸어요. 자,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제가 그걸 올렸죠. 월요일 날 이게 분명히 시장 이 시세에 그 적용이 될 것이다. 근데 이미 토요일 날 오후에 이미 그 시장 내용에 수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과 월요일 아침에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토요일보다 살짝 올랐는데 어쨌든 금요일 날 우리가 시황을 분석할 때 가격하고 토요일 날 오후에 지금 뭐 시장에 적용한 가격 차이가 얼마냐? 458만 원이에요. 오전하고 오후 차이가. 예. 보통 이제 토요일 날 이제 그 국내 시황 이 시세도 오전하고 오후하고 틀립니다. 마감장하고. 그러면 이제 마감을 하게 되면 그 뒷날 오전장, 오후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장 가격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시황 그 시세를 체크를 해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자, 국제 시세도 안 바뀌었고 뭐 환율 차이 달러 인덱스도 변화가 없는데 400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결국은 뭐냐? 환율 차이 때문에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현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골드, 실버 동일합니다. 정확하게 아까 말씀드린 이 환율도 달러 인덱스의 국제 시세의 등락도 있지만 우리 한국 환율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국제 시세에 영향을 주는 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10년물 국제 수익률 영향을 주지만 우리 한국 시세는 달러 인덱스 그다음에 환율이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자, 결과적으로 금이 상승하면 달러는 떨어지죠. 달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금 가격이 떨어지는데 달러 인덱스가 올라갔으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 국내 환율이 올라가죠. 그러면 따라 떨어지는 만큼의 그 마이너스 부분을 환율이 올라가면서 좀 상쇄를 하죠. 그런데 금값은 올라갔는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 환율도 떨어지겠죠. 그럼 시세는 어떻게 될까요? 예, 국제 시세 상승한 만큼의 수익을 못 가져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국내에서 실물 투자를 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환율을 꿰뚫고 있어야 돼요. 환율을 꿰뚫고 있으려고 하면 뭐가 됩니까? 달러 인덱스를 알아야 되겠죠. 달러 인덱스의 상승과 하락을 알려면은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유로화, 엔화, 캐나다 달러 뭐 이런 쪽에 파운드 이런 내용의 흐름 알아야 되겠죠. 네, 근본적으로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내가 알고 있어야 골드가 어떻게 상승하고 우리 샘물 시세가 어떻게 상승하고 또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달러 인덱스도 똑같고 국제 시세 똑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백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정책적인 부분 그 다음에 대외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은 이 연준 정책 그 다음에 행정부 정책 이런 부분을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대외적인 것은 자 국지전 지금 현재 뭐 워낙 이게 관세 정전 때문에 이 정보가 많이 없지만 지금 현재 인도 파키스탄이 핵을 쏘니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동 화약고처럼 그 두 나라가 그렇게 부딪히는 나라인데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이제 전쟁 임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국지전이 또 터지게 되면 골드 시세는 올라갑니다. 예. 그게 대외적인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무역 분쟁 엄청나게 터지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정책, 무역 정책 때문에 지금 인도 파키스탄 이 국지전이 묻혀 있지만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런 상황을 전반적인 걸 봤을 때에 약간 미국하고 중국하고 관세 부분은 금요일 날 오후에 중국에서 우리도 뭐 지금 목에 찼다. 뭐 목에 찼다고는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협상할 마음이 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위안화가 완전히 환율 그러니까 이 가치가 뚝 올라간 거죠. 예. 이제 한번 미국 한번 손 잡고 잡자. 예. 잡자는 얘기도 잡을 생각이 있다. 이 얘기 한마디에 위안화 가치는 올라가고 달러는 떨어졌겠죠. 결과적으로 그 위안화 비율로 봐보면 그래서 중국 경제권 속에 있는 이 원화 그다음에 홍콩 달러, 대만 달러, 뭐 위안화 이런 부분이 가치가 쑥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환율이 뚝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럼 실물 우리가 골드를 투자하는 부분에서 아까 뭐 말씀드린 대로 관세, 그다음에 환율, 그다음에 국제 시세, 달러 인덱스 뭐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는 그게 정확하게 금요일 장이고 지금 오늘 아침에 시황이다 이 말이죠. 예. 이번 기회에 이것을 확실하게 공부를 해놔놓고 이게 골드 실버 시황을 체크하는데 핵심 포인트입니다. 얘를 정확하게 금요일 날 일어났기 때문에 케이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오늘은 뭐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공부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시세 정보만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런 원인이 있었고 환율이 왜 떨어졌고 또 왜 환율이 떨어지는 그런 메커니즘 또 환율이 꼭 그런 방식으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 인덱스는 괜찮아요. 그런데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왔어요.
예.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환율은 떨어지죠. 예. 원화 가치가 그 상승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역 수지가 좋아. 오늘 뭐 많이 돈이 달러가 많이 들어왔어. 뭐 이러면 또 원화 가치가 또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말장이 이 국제 시세나 달러 인덱스 10년 국채 수익은 별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역시 오늘도 역시 국제 시세는 상승을 했단 말이죠. 아침에 이게 이제 2분 봉이라서 이제 이렇게 3분 봉이라 이렇게 나오는데 자, 1시간 봉을 보면 이제 요렇게 다 지고 나서 오늘 지금 뭐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3시간 정도 상승하죠. 아시아장이 이제 여기서 스타트 했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1시간 봉을 보면 바닥에서 확실히 돌렸다. 주말 장에 한번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하다가 한번 조정받는 거는 항상 정상적이다. 계속 쭉 올라가는 건 없다. 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중국이 금요일 날 그렇게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뉴욕장 보면 시장 변화는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아마 오늘 뉴욕장은 정시는 아마 상승할 것 같아요. 토요일 금요일에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자,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골드가 국제 시세도 똑같고 달러 인덱스나 뭐 큰 변화 영향을 주는 게 변화가 없는데 왜 우리 국내 시세가 뚝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는 방법 그런 현상이 벌어졌을 때 환율이 뚝 떨어졌을 때 우리 국내 시세는 뚝 떨어진다. 오늘 그런 메커니즘을 공부하는 시간을 잘 가지고 자 내일까지 연휴죠. 내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휴식 잘 하시고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부터 틱톡에 가면 황금 세상이라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황금 세상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생방을 하면서 실방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면서 골드 실버 이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소통 이야기를 합니다. 오셔가지고 구독 누르시고 참여해 주시면 1시간 간격으로 골드 실버의 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와서 좀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5월 5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을 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골드 실버 이 국내 시세가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공부를 잘 하시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